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 오늘은 무려 장중에 8%대까지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이 음봉을 다 회복을 하면서 이 20일 이동 평균선에 딱 붙여가지고 마감을 해줬죠. 자, 제가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죠. 에코프로는 지금 이 박스 추세인데 원래 이 방향성이 나오기 직전에 가장 이 흔들기라는 게 심하다. 그러면서 이 바로 앞전의 파동에서도 뭐 똑같은 그 그림이 나왔다고, 그죠? 흔들기 이후에 안착을 하고 올라갔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전환을 하기 직전에 지금 상당히 흔들기를 보이지만 제 이 음봉에서 뭐라 했습니까? 안착을 했기 때문에 전환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지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종가상에 대한 이탈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다시 돌파에 대한 흐름을 보고 우리가 확인 거래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나서 이 뭐 안착이 되는 그림이 나오면 또 빠르게 뭐 양봉이 한 개만 뜨더라도 금방 이 고점대 19만 대 있죠.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종가상의 이탈이 없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안착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그 다음 그림 뭐라고요? 전환이라고 했죠. 점점 이 상승 전환을 알리는 신호들이 지금 하나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에코프로 이대로 돌파를 시도하면서 뭐 급등을 만들 수 있을지 오늘 시간에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래 엄지척 버튼 지금 바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에코프로 충분히 저는 고점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여기저기 뿌려줘가지고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우리 주주님들이 하나의 축포 그리고 세력이 되어서 앞으로 나올 이 상승도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 시작할게요. 자, 일단 오랜만에 뭐 에코프로도 반등이 나왔지만 시장도 반등이 나왔죠. 좀 조정 때 무거웠던 마음이 좀 가시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에코프로 뭐 반등도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거는 시장과 연동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이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1050포인트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이 파란 밴드에서는 항상 매수세가 발생이 된다고. 근데 이게 지금의 구간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 코스닥의 추세예요, 여러분들. 700포인트에서도 그랬고 800포인트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마찬가지에 대한 흐름이다. 그냥 변동성만 센 거다. 근데 정확히 어제 이 1050포인트는 제가 극매수라는 표현까지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딱 반등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정확한 지지점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 코스닥 자체가 박스권 이제는 좀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흔들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추세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이 에코프로도 같이 이제 서서히 머리를 들어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도 반등이 나오고 에코프로도 반등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호재적 뉴스도 하나둘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이슈를 보면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16건에 대한 이 MOU를 체결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에코프로는 이미 인도네시아에 7천억 원을 넘게 투자해가지고 이미 재련소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 이 협력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더 자유로워진 거예요. 뭐 광물 탐사부터 뭐 개발까지 뭐 다 가능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에코프로한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니켈을 남들보다 이제 좀 싸고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에코프로가 이 인도네시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 통합 양극재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니켈을 사가지고 바로 이 양극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원가 절감이 30% 정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중국산 LFP 배터리랑 이 가격 경쟁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문제였어요. 지금 LFP 배터리가 비싸잖아요.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는데 이번 이 인도네시아의 협력으로 인해서 그게 가능해졌다. 상당히 좀 호재가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전환 시기가 오면 올수록 이제 그동안에 이 숨겼었던 이런 호재들을 하나둘 꺼낼 건데 그게 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그리고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이 2차 전지 전체적인 흐름에서에 대한 호재인데 그러면서 어제 제가 2차 전지 종목들을 다 하나둘씩 짚어드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승한 거예요. BM은 21선 안착에서 다시 머리를 들어 올린 거고 특히 삼성 SDI 제가 어제도 매수를 하라고 했죠. 왜? 지금 위치상으로는 얘가 더 강하다고요. 그죠? 오늘도 보면 어때요? 더 강한 놈이 더 잘 오르긴 해요. 얘는 21선의 돌파와 안착을 이미 했다. 에코프로도 똑같은 그림을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 두셔야 됩니다. 21선 돌파와 안착을 하고 나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 그래서 이 SDI가 좀 고점을 치고 갈 때 이제 에코프로가 따라가는데 그때부터 좀 더 이제 강하게 더 탄력이 붙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 못 올라오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건 어떻게 보면 이 개인들의 수급입니다. 에코프로를 엄청나게 삽니다 지금. 그 구간에서 뭐 물론 메인과 기관도 야금야금 수급이 들어오는데, 일단 개인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아요. 사실 개인들을 좀 떨고 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메인과 기관의 입장에선. 그러면서 물량을 모으고 보내야 되는데 너무 달라붙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 오늘 올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개인들이 매도를 하더라는 거죠. 메인과 기관은, 금융투자는 매수를 하더라. 이게 이제 막 상승 전환을 할 때 자주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예요. 자, 이거는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시장도 한번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개인들이 이 하락에서 지금 코스피를 계속 온몸으로 받아냈던 이 개인들이 매도를 시작한다는 거죠. 매도를. 네, 코스닥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불안 심리 때문이죠. 불안 심리. 그러니까 심리적 요인이에요. 항상 개인들이 이 추세를 못 먹는 이유는 가져가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락이 나올 때는 물타기와 추매와, 그러니까 온갖 수단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데, 이제 반등이 좀만 오면은 언제 또 시장이 떨어질지 못한다는 이 불안감과, 물을 탔으니까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본전 심리가 발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대부분 이 외인과 기관들한테 물량을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도 에코프로에 대한 수급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지루한 행보를 못 버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신호들이 하나둘씩 뜨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도 그죠? 반등이 나오고, 수급에서도 전환이 나오고, 그리고 호재 이슈도 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이 에코프로가 막 급등을 하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하방 경직을 체크를 하고, 이제는 이 안착에 대한 과정, 계속 말씀드리죠. 이거를 체크를 하고 이 지수에 대한 확실한 전환, 그때 이 에코프로에 대한 상승도 진행이 될 거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시장에 대한 방향입니다. 방향. 이 에너지에 대한 상승이죠. 지금 정부에서 믿는 게 결국 이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그죠? 주요 에너지인 뭐 풍력, 태양광. 최근에 어떤 이슈가 떴습니까? 여기에는 의무적으로 이 ESS라는 배터리가 무조건 붙어줘야 된다. 결국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핵심은 ESS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지수를 올린다고 해서 지수를 올렸고요. 코삭을 부양해야 된다고 해서 코삭을 부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를 외칩니다. 최근에 에너지주들 뭐 태양광부터 풍력 시세 타고 있죠. 그 핵심은 뭐라고요? ESS 쪽으로 모인다.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3월봉, 조정봉이 떴고, 이제 4월봉이 떴는데 이탈이 된 부분이 없고, 그때와 같은 흐름. 그래서 이 4월봉이 이제는 반등봉으로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이것만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는 계속 말한 이 이평선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 수급들, 개인 수급 빠진지 체크하시고. 자, 그래서 이 에코프로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대에서 이제 등락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금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이 조정에 대한 파동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고, 특히 이 오늘에 대한 상승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속 다음 파동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에코프로에 대한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는 건데, 계속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신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 포트에 없었던 종목이지만 요즘에 얘가 더 세니까 오늘은 그냥 매수를 하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다고요. 그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때부터 끌고 오신 분도 있지만, 현재 라인도 이 수렴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다. 타점들 제가 계속해서 문자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있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 여러분들 번호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서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문자가 발송이 될 겁니다. 제가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제 관점, 제 포지션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 따라하셔서 이 매매에 대한 감각을 익히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제가 매일 올려드린 영상으로 시장에 대한 이 큰 그림 공부들 하시고, 그리고 실시간 타점은 편하게 문자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제 종전 이야기, 제가 말했던 이번 전쟁은 길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이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죠. 트럼프 2-3주 내로 떠날 것, 이란 종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 자, 그럼 이번 전쟁으로서 유가 관련주들부터 에너지 관련주들부터 엄청난 테마들이 발생이 됐잖아요. 즉 이 트럼프의 다음 이 행보에 바로 또 이 돈이 쏠린다는 거죠. 이건 지금 계속 그래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세력은 바로 트럼프예요. 자, 보세요. 오일도 올리고요.
밈을 만들어서 코인 돌렸습니다. 그냥 가장 큰 세력이고 주포인 게 바로 이 트럼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에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거를 이제 대북주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곧 벌어질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지수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자고요.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그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자,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자,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 원대에서부터 이 12만 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